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방을 바라보세요.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청소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청소란 더러움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면에서 풍요롭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번뇌와 집착이 떠다니고 그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가 쉼없이 쌓여갑니다. 물질의 풍요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어지러움을 가라앉히고 조금 더 평온하고 단정한 하루를 살고 싶은 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이자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 마스노 순묘의 스님의 청소법입니다. 저자 소개 읽어드릴게요. 마스노 순묘 겐코지의 주지 스님이자 타마미술대학 명예교수 및 정원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40가지 디자인하는 인생 코치로 사랑받으며 2006년 뉴스위크 일본판에서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 100인에 뽑히는 등 종교, 예술을 넘나들며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정원 디자이너로도 널리 알려진 그는 선사상과 일본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 선의 정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요 작품으로는 도쿄의 캐나다 대사관, 베를린 일본 정원 등이 있다. 이에 힘입어 정원 디자이너로는 최초로 일본 예술선장 문부 대신 신인상을, 독일 연방공화국 공로훈장인 공로십자 훈장을 수상했다. 저자는 청소라는 아주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마음을 닦고 삶을 새롭게 정리하는 수행을 제안합니다. 탁자 위 먼지를 닦아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래 쌓인 물건을 버리면 생각도 정리됩니다. 공간이 맑아지면 마음의 공기까지 달라집니다. 작은 정리가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그 흐름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저자는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수선할수록 먼저 주변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 단순한 행위 속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힘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청소는 단지 더러움을 닦아내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맞이할 준비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하기가 아닌 빼기로 풍요로운 삶이 되는 스님의 특별한 청소법 함께 하겠습니다. 마스노 순묘의 스님의 청소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며 좋은 운과 기회를 잡으려면 청소부터 시작하라. 지금 우리는 아주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물질적으로 더없이 풍요롭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은 이렇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은 얻지 못했음을 말입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특급 열차도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만약 물질적 풍요로움이 행복의 목표라면 당시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리는 수백 배, 아니 수천 배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손수 키우고 만드는 기쁨을 실감하며 무언가에 인생을 걸고 열심히 살았던 당시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가능한 한 심플해지는 것입니다. 선은 이 가능한 한 심플해지기 위한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느샌가 익숙해진
군더더기 물건들을 철저하게 버리다 보면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무심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본래의 자신이며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선에서 가장 중시하는 수행 가운데 하나가 청소입니다. 선사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내에는 먼지 한 톨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법당은 늘 반들반들 닦여 있습니다. 선에서는 청소를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자신을 닦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청소를 통해 군더더기 물건을 정리하고 심플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선의 사고방식을 도입하여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한 힌트를 전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이 책을 손에 쥐고 먼저 청소를 시작해 보세요. 어느 날 문득 이런저런 번민으로 괴로워했던 것들의 답이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져 있을지 모릅니다. 뭔가를 위해 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청소함으로써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것과는 별개로 결과가 따를 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담담히 합니다. 이것이 선의 정신입니다.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청소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집도 마음도 하루 3번 청소하라. 왜 청소인가? 귀갓길은 속세를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이다. 사찰로 향하는 길에는 반드시 참배길이 있습니다. 참배길을 한참 걸어가야 사찰 입구가 나옵니다. 큰 사찰이라면 법당에 이르기까지 긴 참배길과 몇 개의 문을 거쳐야만 합니다. 얼핏 무의미해 보이는 이러한 장치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참배하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참배길이 없다면 문만 거치고 바로 참배하게 됩니다. 일상의 황망함을 끌어안은 채 신불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이 없겠지요. 참배길에는 시간을 들여 긴 거리를 걷는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배 전에는 참배길 옆에 놓인 손 씻는 대야의 물로 손과 입을 청결히 합니다. 손과 입을 씻는 행위를 통해 실제로 손만이 아니라 마음도 맑게 가다듬습니다. 일본 사찰에는 손 씻는 대야가 있는데 여기에 세심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신불과 마주하기 전에 마음을 씻어 맑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응용하여 역을 나와 집까지 걷는 길을 참배길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개찰구가 산문입니다. 모퉁이 하나를 돌 때마다 밖에서 붙어 다니던 이력이나 역할을 하나씩 벗어 던집니다. 등에 지고 있던 간판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모퉁이를 돌면 누굴 만날 일도 없으니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자.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면 재킷을 벗자 같은 규칙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버스나 자전거, 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설정하여 기분 전환을 목표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사람은 현관 출입문 하나로는 좀처럼 기분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귀갓길을 참배길로 삼아보는 겁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엽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그곳이 청결한 공간이 되어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겠죠. 방은 내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방 안이 아무리 어질러져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청소가 좋다는 건 알지만 바쁘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하긴 방이 아무리 지저분한들 목숨을 앗아가진 않습니다. 아무리 어수선한 방이라도 지붕만 붙어 있으면 비바람을 피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는 그 방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비추고 있는 거라면
당장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말끔하게 정리된 방에 사는 사람은 마음도 산뜻해서 헛된 생각이나 고민에 잘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환하게 꿰고 있어 물건을 찾느라 이리저리 헤맬 일도 없습니다. 한편 발 디딜 틈 없이 어수선한 방에 살고 있으며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여유를 좀처럼 갖지 못합니다. 뭐 하나 하려 할 때마다 물건을 치우거나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면 어수선한 상태가 당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어질러진 상태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닌가요?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방을 바라봐 주세요.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방을 바라보세요. 신선한 눈으로 방을 바라보면 무엇이 느껴지나요? 석가모니는 마음은 산란해지기 쉽다. 그러니 바르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면 바로 먼지가 쌓이고 여기저기 물건이 어질러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방이 어질러져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한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상쾌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져 어느샌가 깨끗한 방을 기준으로 청소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라. 수행 청소법. 왜 귀찮다고만 생각하는가? 수행하는 선사의 생활은 세면, 식사, 목욕, 보행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작법이 정해져 있어 엄격한 규율에 따르고 있습니다. 수행에 들어가는 일인 상산 초기에는 잠을 잘 때도 긴장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수행 생활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 수행 내용에 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수행의 가장 핵심은 좌선입니다. 수행승의 하루는 이른 새벽 좌선을 시작으로 약석 후에 밤 좌선으로 마무리됩니다. 특별 수행 기간에는 화장실과 휴식, 경행을 제외하고 새벽 3시경부터 밤 9시경까지 좌선만 하기도 합니다. 경행은 신호에 따라 일제히 조용히 걷는 것을 뜻합니다. 좌선이 정의 수행이라면 청소는 동의 수행입니다. 장무 북소리를 신호로 수행승들이 모두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일제히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 시간은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고 눈앞의 작업에 집중합니다. 잡담할 틈은 없습니다.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고참이라 불리는 수행 선배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동의 시간과 좌선을 하는 정의 시간의 조화가 더없이 좋습니다. 동의 시간인 청소를 할 때는 모두 기합을 넣어 마음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마지막까지 해냅니다. 시간의 질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약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대충대충한 청소와 열심히 마음을 담아한 청소의 차이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청소를 시작할 때는 먼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청소합니다. 그때까지 사용했던 도구나 서류 등도 일단 정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청소로 마음을 닫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귀찮은데, 싫은데 하는 생각으로 청소에서는 결코 마음을 닦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작업 효율도 오르지 않겠죠. 청소를 시작한 이상에는 활기차게 시작해 봅시다. 어느덧 마음에 상쾌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때그때 치우면 아낄 수 있는 것. 수행승은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밖에 지니지 않습니다. 수행승들의 식기인 응량기와 갈아입을 옷, 세면 도구 등 지정된 물건 이외의 개인 물건은 모두 수행에 들어가기 전 절에 맡깁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개인용 장롱에 넣어두는데 어디에 무엇을 둘지 예외 없이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용품을 사용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돌려놓기까지가 일련의 동작입니다. 이를테면 응량기는 다음과 같이 다룹니다.
오칠한 크기가 다른 5개의 응량기는 찬압처럼 포갠 상태로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작법에 따라 응량기를 펼치고 식사를 마치면 더운 물과 솔로 더러움을 깨끗이 닦고 원래대로 포개어 비단보를 싸서 처음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이것이 1년의 과정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한 다음 원래의 장소로 돌려놓는 것을 철저히 하면 물건을 찾느라 고생할 일도 없습니다. 물론 어질러질 일도 없습니다. 말끔하게 정리했는데 어느샌가 방이 어질러져 있다면 뭔가를 사용한 다음 원래 있던 장소로 돌려놓지 않아서입니다. 외출해서 돌아와 벗은 코트나 재킷을 무심코 의자에 걸쳐두거나 장본 것들을 부엌 구석에 그냥 놓아두거나 하지 않았나요? 나중에 잘 치우겠다지만 그 나중에 오기도 전에 다음 작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을 사용한 다음 돌려놓지 않은 채 또 다른 장소에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되면 방이 점점 어질러집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다고 한 가지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 일로 옮겨가면 결국 수습이 힘들어집니다. 여러 일을 병행하는 경우는 모두 어느 정도 목표가 설 때까지 한 가지 일을 한 다음 다른 일로 옮겨갑니다. 모든 일은 하나하나 완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원래 있던 장소로 돌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철저히 지키면 방이 어질러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면 표정이 달라진다. 수행에 들어 반년이 지나면 수행생들의 표정에 의연함이 보입니다. 움직임의 헛됨이 사라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세련되어집니다. 절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끊겨 텔레비전이나 잡지를 접할 일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기까지 종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 수행생활 중에 배인 긴장감이 무의식 중에 얼굴이나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수자라 불리는 수행승의 리더가 된 자의 변화는 두드러집니다. 수자의 선발 주기는 반년입니다. 수자로 선발된 자는 약 100일간 150명 이상의 리더로서 다른 수행승들의 본보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수행승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혼자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 다른 이가 꺼리는 일을 솔선수범합니다. 수행의 선두에서 모두를 이끌어갑니다. 물론 더러워서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닦기 위해 자주적으로 청소합니다. 한 점의 얼룩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반짝반짝 닦습니다. 수자가 된 자는 모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수자를 크게 성장시킵니다. 옆에서 봐도 확연히 차이가 느껴질 만큼 겉모습도 점점 바뀌어 갑니다. 표정에 늠름한 분위기가 더해져 일상의 행동에 박력이 나옵니다. 자신이 모두의 대표라는 책임감과 기백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배어나와 존재감과 위엄이 느껴집니다. 평소 생활에서 그만큼 긴장감을 유지하기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혹독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때론 자신이 모두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며 청소에 몰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 인생의 리더는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평소보다 의식적으로 집을 깨끗하게 하는데 집중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자아내는 분위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사는 방의 분위기도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겠죠. 비록 청소일지라도 계획을 세워라. 리셋 청소법. 물건에 담긴 마음의 깊이를 가늠하라. 방을 리셋할 때 가장 난감한 것이 선물로 받은 물건의 정리입니다. 생일, 기념일, 결혼식, 졸업, 입학, 설이나 추석 등에 우리는 다양한 선물을 받습니다. 가게에서 받은 사은품이나 경품까지 포함하면 상당량의 선물이 집에 있을 것입니다.
받을 때는 아주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물건들이 자신의 취향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취향이 아니거나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선물 준 사람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얻은 물건인데 같은 이유로 그냥 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여기서 처분하는 기준을 정해볼까요? 우선 마음의 깊이로 정해봅시다. 물건에 담긴 상대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상대가 당신을 위해 어렵사리 손에 넣은 물건이나 정성을 담아 손수 만들어준 물건은 그대로 남깁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거리,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물건이라면 항상 곁에 두고 싶을 테니 그 기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커다란 봉제 인형은 정리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물로도 많이 받고 예뻐서 직접 사기도 하다 보니 어느샌가 개수가 점점 늘어가지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낡고 더러워지지만 애착이 가는 인형을 쓰레기로 버리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은품이나 경품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면 바로바로 정리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부터 산뜻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지내야겠다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공간을 주축으로 정리하는 기준을 정하면 어떤 물건을 정리하든 망설임 없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청소하는 모습이 가족을 변화시킨다. 열심히 정리정돈하는데 함께 사는 가족이 전혀 협조해주지 않는다. 협조는커녕 어지럽히기만 한다. 라는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가족이 자기랑 상관없다며 당신이 깨끗하게 청소한 방을 어지럽힌다면 당연히 화가 치밀겠죠. 상대를 책망하고 싶어지겠죠. 하지만 그때 상대를 비난하거나 억지로 청소를 시키려 들면 폭언에 폭언으로 맞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령 어떻게든 청소를 하게 만들었더라도 상대에게는 억지로 했다는 생각이 남습니다. 그래서는 감정적으로 응어리가 남아 무엇보다 마음을 닫기 위함이라는 청소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 가족이 협조하기를 바란다면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이 묵묵히 청소하고 항상 깨끗한 방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절에 참배하러 와서 휴지 조각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경내나 법당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은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지르고 또 어질러도 담담하게 청소하여 항상 말끔하게 정리된 방을 계속 유지하면 가족 사이에 나도 방을 깨끗이 청소해야겠다 라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왜 나만 청소해야 하는지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반복하지만 청소의 본래 목적은 자신의 마음을 닫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청소하는 옆에서 가족이 방을 어지럽히더라도 나를 위해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겠죠. 당신이 묵묵히 청소하는 모습과 깨끗하게 청소가 된 방은 말끔히 정리된 방에서 산뜻하게 생활합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 메시지는 반드시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아침마다 5분만 투자해 청소하라. 아침 청소법. 아침 청소로 하루를 산뜻하게 하라.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방이 리셋되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분주한 일상에서 청소는 주말에만 또는 2, 3일에 한 번씩 지저분한 느낌이 들 때만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청소란 매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아침에 청소할 여유 따윈 없다는 볼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촉박하게 일어나 서둘러 채비하고 허둥지둥 집을 나선 날 일하는 족족 꼬여 뜻하지 않게 힘든 하루를 보낸 적은 없나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유롭게 집을 나선 날은 마음도 온화해져 매사가 순조롭게 풀립니다.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반짝반짝 닦은 구두로 집을 나섰을 때와 흙투성이 지저분한 구두로 집을 나섰을 때의 기분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침 청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역시 그날 기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기분이 상쾌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자신감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소극적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청소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여유가 있음을 뜻합니다. 스스로 여유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포함하여 아침에 청소하는 습관은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기나 걸레 같은 도구를 들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청소해 봅시다.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단 1분 1초가 아까운 아침이니 오래 미적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중하여 단번에 끝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동안 몸과 마음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자는 기운이 저절로 솟아 기분이 산뜻해집니다. 그 5분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말끔하게 정리된 방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겠죠? 이 상쾌한 기분을 한 번이라도 맛보았다면 분명 아침 청소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100일 동안 들이는 청소의 습관. 하나의 습관이 정착되는 데는 대략 3개월, 약 10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청소와 주말 오전 청소를 일단 3개월 정도 계속합니다. 청소를 해나가는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쁜 생활 탓에 뒤로 미루게 되는 패턴과 너무 완벽을 목표로 하려다 지치는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 열심히 했지만 너무 바빠 어느덧 청소가 뒷전이 되어버렸다면 이렇게 해볼까요? 집을 나서기 전 1, 2분만이라도 테이블 위를 정리합니다. 현관을 씁니다. 밖에 나와 있는 옷을 치웁니다. 신경 쓰이는 한 곳만 깨끗하게 치워봅니다. 조금만 수고해도 방에 돌아왔을 때의 인상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것으로 어질러진 방에 돌아올 때마다 오늘도 청소하지 못했어 라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해야겠다는 의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패턴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청소를 시작하면 여기저기 더러운 곳이 눈에 띄고 이걸 다 치우려다 어느덧 시간을 훌쩍 넘기고 결국 지쳐버립니다. 또는 무심코 계속 청소 범위를 넓히다 모두 어중간하게 끝내고는 역시 청소는 힘들다며 꺼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에 넘쳐 목표를 높게 잡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속하기 힘들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높은 목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의의를 둡니다. 그 대책으로 매일 아침 청소 시간에 타이머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겠지요. 아무튼 매일 아침 청소 습관을 들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설정 시간은 몇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이 5분이라면 5분 동안은 철저히 청소에만 전념합니다. 그러다가 타이머가 울리면 과감히 그만둡니다. 습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매일 아침 청소하기를 시작하면 100일 뒤에는 청소하지 않으면 찝찝한 기분마저 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꾸준하게 청소해 나가도록 합시다.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할 곳에 두라. 습관 청소법. 현관은 자기 얼굴과 같다고 생각하라. 현관이라는 말은 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래 선생이 머무는 방인 방장이 입구를 일컫는 말로 현묘로 들어서는 관이라 하여 선의 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을 의미했습니다. 현묘는 돌이나 기회가 깊어서 매우 미묘함을 뜻합니다. 그것을 귀족들이 자신들의 주거에 끌어들이면서 차츰 일반 가정으로도 확대되어 지금의 현관이 되었습니다. 원래 현관은 현묘한 수행의 공간으로 들어서기 위한 입구로 옷깃을 바르게 여며야만 하는 곳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깨끗하게 정돈하고 청소해 두어야만 할 장소입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이 맨 먼저 보는 곳은 현관입니다. 만약 현관이 어질러져 있다면, 이 집 주인의 수준은 이 정도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요. 나는 일관계로 많은 분의 댁을 방문합니다. 현관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밝은 인상을 주는 집은 집안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는 사람 또한 표정이 밝고 가족과도 화목하여 나 역시 푸근해집니다. 한편 현관에 들어섰을 때 어수선한 인상을 주는 집은 집안 역시 정돈되지 않아 방문한 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에 해당합니다. 손님을 초대할 때는 이곳에서 환영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하고 손님을 위한 배려에 공을 들입니다. 일본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현관에 앵마기 소금을 놓아둡니다. 여러분도 일본 음식점 등의 현관에서 앵마기 소금을 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앵마기 소금은 소금을 담은 쟁반을 현관 양쪽에 두는 일본의 오래된 풍습으로 앵마기와 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곳은 청결한 장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앵마기 소금이 있는 공간에 들어서면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도 그곳의 공기가 그만큼 정화되어 있다는 증거겠지요. 손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도 현관입니다. 현관은 사회의 얼굴에서 가정의 얼굴로 되돌아오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녹초가 되어 돌아왔는데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우산도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표정도 어두워지겠죠. 역시 현관은 늘 청정한 공기가 흐르고 산뜻하게 정돈된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게 묻어 있다면 바로 닦아냅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기 전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매만지겠죠. 우리가 매일 목욕하여 몸을 청결히 하듯 현관도 매일 청결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현관은 부정함을 털어내는 장소입니다. 바깥에 티끌이나 먼지를 묻히고 들어오므로 가능한 한 매일 아침 쓸어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물로 청소하여 평소 쓸어서 제거되지 않은 더러움을 털어냅니다. 계절 화초나 좋아하는 장식품을 무심한 듯 놓아두면 집에 돌아왔을 때 한결 마음이 푸근해지겠죠. 마찬가지로 그 집을 방문한 사람의 마음도 아름답게 치유될 것입니다. 자신의 발밑부터 잘 살펴보라. 사찰의 현관 입구나 계단에 들어서면 각하조고나 강각하라고 쓰여있는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글귀 모두 자신의 발밑부터 잘 살펴보라,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발밑을 잘 살피라는 말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벗은 신발을 정돈해두지 않은 사람은 마음도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날아가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작 신발 벗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벗은 신발이 비뚤어져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물건이 비뚤어져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즉 그만큼 감성이 둔하거나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하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당신 집 현관에 놓인 신발은 어떤 모습인가요? 만약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을 때 바로 가지런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발을 벗었으면 가지런히 합니다. 습관이 들면 의식하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자기 신발뿐 아니라 옆 신발이 비뚤어져 있더라도 함께 정돈합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현관뿐 아니라 당신의 생활 방식 전체를 아름답게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발밑부터 잘 살펴보세요.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부터 바꿔라. 풍요로운 삶으로. 좋은 운을 부르는 기운을 만드는 청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방 정리나 청소를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청소란 마음을 닦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산뜻한 자신으로 있기 위해 청소에 전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운을 좋게 하려고 청소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 확실히 운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먼저 방 정리나 청소를 함으로써 자신이 머무는 환경이 정돈됩니다. 말끔히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청소는 마음을 정돈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자기 몸을 정돈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정돈되면 사람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고 자신의 본성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면 행운의 여신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재빨리 운을 잡을 수 있겠죠. 아무리 열심히 마음을 닫고 여유를 갖자고 노력해도 그렇게 간단하게 될 리는 없습니다. 집착이나 욕심이 우리를 칭칭 올가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행동을 제한하거나 말을 얼버무립니다. 선입견에 휩싸여 눈앞에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연연합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청소하고 환경을 바꾸어 심플한 상태가 되면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덮여있거나 깔려있던 흐림이 제거되어 마음의 거울이 깨끗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운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사는 공간을 소중히 해야 하는 이유. 어떤 물건이든 100명 이상의 사람 손을 거쳐야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은 무엇 하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는 집을 바라보세요.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가구, 식기, 의류, 전자제품, 인테리어 등 그 모든 것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벽이나 바닥, 천장, 자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는 집에도 그 집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목수와 기술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완성하기까지 무더운 태양과 차가운 바람을 견뎌왔을지도 모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때론 쉬고 싶은 날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열심히 작업한 그들 덕분에 당신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공간에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니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게 일인데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 담긴 마음이 귀중한 것임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물건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물건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겨나 우리 곁에 오게 되었는지를 떠올리면 감사함과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사는 공간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각각의 물건이 있어야 할 모습을 재점검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깨끗하고 심플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지내면 저절로 마음이 닦여 순수한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존귀한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감동을 잊지 말고 고마움을 실감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스노 순묘의 스님의 청소법 읽어드렸습니다. 청소는 단지 공간을 깨끗이 하는 일이 아니라 어지러운 마음을 맑게 하는 일이고 멈춰있던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작은 시작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